필러 이곳에 맞으면 무조건 티납니다. 필러 시술 어디에나 다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특히 이 두 곳에 필러를 맞았다면 지금 당장 녹이시는 걸 고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얼굴을 망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성형외과 학회에서도 이 부위는 필러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필러를 맞으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강남 성형외과 원장인 제가 비추천하는 필러 두 가지 부위와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부위들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필러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면 맞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술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필러의 이름은 들어봤을 만큼 정말 유명한 시술이잖아요. 필러가 이렇게 인기 많은 이유는 시술 직후에 바로 변화가 보이기 때문인데요. 레이저나 다른 시술들은 효과가 나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데 필러는 병원 문 나서면서부터 바로 달라진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간단하게 끝나고 비용도 예전보다 훨씬 저렴해지고 유지 기간도 1, 2년 정도로 꽤 긴 편이라 가성비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필러에 대한 부담이 적고 첫 시술로 도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필러를 맞고 만족하는 건 아닌데요. 그럼 왜 누구는 필러를 맞고 더 예뻐지는데 누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망하는 걸까요? 자, 먼저 필러가 뭔지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시술 받으러 오시면 맞게 되는 필러 주사기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투명한 젤 같은 물질이 필러인데요. 이걸 피부 속에 넣으면 꺼진 부위가 채워지면서 주름이 펴지고 얼굴 윤곽이 또렷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보이세요? 약간 끈적한 젤 같은 느낌이죠? 이게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 수분을 머금으면서 볼륨을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대체 무슨 성분이길래 얼굴에 넣어도 괜찮은 거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필러의 핵심 성분은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이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에도 원래 존재하는 성분이에요. 피부나 눈이나 연골 같은 곳에서 수분을 유지하고 탄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필러는 비교적 안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고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히알루론산 필러는 뭉쳐서 넣느냐 얇게 깔아서 넣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가 결정돼요. 예를 들어 필러를 이렇게 한 곳에 덩어리째 넣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겉에서 보면 일단 볼륨이 생겼으니까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뭉쳐있는 필러는 우리 몸속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아무래도 느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으로 쏠리거나 피부 속에서 딱딱하게 만져질 수도 있어요. 더 심하면 필러가 울퉁불퉁하게 남아서 티가 나거나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필러를 이렇게 얇게 펴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퍼져 있으면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피부 속에서 고르게 퍼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모양이 울퉁불퉁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필러를 맞았는데 마음에 안 들거나 필러가 한쪽으로 뭉치는 등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필러에 또 하나의 장점이 나오는데요. 필러는 필요하다면 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짠! 자, 이게 바로 필러를 녹이는 주사입니다. 이 주사 안에는 히알루로니다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효소가 필러를 분해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방금 손등에 올린 필러, 여기에 녹이는 주사를 살짝 떨어뜨리면 이게 점점 액체처럼 풀어지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즉, 필러를 맞았는데 모양이 이상하거나 너무 많이 넣어서 과해 보일 때 이 주사를 맞으면 필러를 녹일 수 있습니다. 필러 녹이는 주사는 보통 직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완전히 분해되는 데는 2, 3일에서 길면 일주일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 필러를 여러 번 맞았고 넓은 부위를 녹여야 한다면 한 번에 다 녹지 않아서 추가로 녹이는 시술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필러를 맞았을 때 위험한 곳에는 시술하지 않는 건데요.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이 부위는 위험하다고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해당 부위는 신중히 생각하여 결정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부위는 바로 코입니다. 코필러 많이 하지 않나요? 하실 텐데요. 맞아요. 코필러는 필러 시술 중에서도 가장 흔한 부위 중 하나예요. 비수술로 간단하게 코를 높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요. 그런데 이 필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콧대 중앙에 잘 자리 잡아 있던 필러가 몇 개월, 1년이 지나면서 옆으로 퍼지면서 뭉툭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아바타 코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코는 얼굴에서 필러가 가장 퍼지기 쉬운 부위 중 하나예요. 특히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코 근육도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평소 웃거나 말할 때 코 주변 근육이 필러를 조금씩 누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러 시술 후에 처음에는 콧대가 예쁘게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개월 뒤에는 코가 뭉툭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많은 분들이 이 콧대가 다시 낮아진 줄 알고 또 필러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전의 필러 위에 새로운 필러가 계속 쌓이면서 코가 더 두꺼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 필러의 가장 큰 문제는 코 모양이 변하는 것보다 시술에 더 큰 위험성이 있다는 건데요. 코는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필러가 잘못 들어가면 피부 괴사는 물론이고 심하면 실명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코필러를 넣을 때 바늘이 혈관을 찌르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바늘 끝이 혈관을 찔렀는데 거기에 필러를 주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필러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면서 혈액 흐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던 피부가 산소를 받지 못하면서 괴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코나 그 주변의 피부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코에서 눈으로 연결된 혈관이 막히면 혈액이 눈으로 공급되지 않아서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면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맞아서 혈관을 막고 있는 필러를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하는데 이미 혈액 공급이 오래 차단된 경우에는 피부 조직이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필러는 특히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술입니다. 그럼 코필러를 안 하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사실 코를 높이는 방법은 필러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실 리프팅은 필러보다 더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코 모양을 예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필러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퍼지거나 뭉툭해지는 부작용도 적고 혈관을 막을 일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코끝 보형물 시술도 코필러 대신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코끝 부분만 살짝 올리고 싶다면 필러 대신 보형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위는 바로 미간입니다. 미간 주름이 깊어지면 인상이 강해 보이고 화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간에 필러를 맞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미간 또한 필러를 맞을 때 정말 신중해야 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필러가 혈관을 막을 확률이 높습니다. 미간은 혈관이 정말 촘촘하게 분포된 부위인데 이 혈관들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눈과 뇌로 가는 혈관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즉 필러가 혈관을 막으면 눈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될 수도 있고 심하면 실명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간 필러를 맞다가 실명이 된 사례가 보고된 적이 많아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한번 혈관이 막히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눈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영구적으로 차단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미간 필러가 위험한 가장 큰 이유예요. 다른 부위라면 피부 괴사가 생기더라도 필러를 빨리 녹이면 살릴 수 있는데 눈 혈관이 막히면 실명은 아직까지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피부 괴사의 위험도 크다는 점이에요. 피부가 살아있으려면 계속 혈액이 공급돼야 하는데 미간은 혈관이 워낙 많은 부위라서 조금만 혈류가 막혀도 피부가 괴사할 확률이 높아요. 보통 필러를 맞은 후에 미간이 아프거나 심하게 붓고 피부가 점점 검게 변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정말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맞고 혈류를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걸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피부가 괴사해서 흉터가 남을 수도 있어요. 미간에 필러를 맞고 나서 몇 주 후에 피부색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미 피부 괴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간 주름은 필러보다 다른 시술이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간은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위 중 하나예요. 햇빛이 강하면 찡그리고 화가 나도 찡그리고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즉 미간 주름은 꺼짐 때문이 아니라 근육이 반복적으로 수축되면서 생기는 주름이라서 필러보다는 보톡스가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인 거죠. 보톡스는 미간 주름을 만드는 근육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 주름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는 시술이에요. 즉 필러처럼 피부를 억지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름을 예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미간 주름이 고민이라면 필러보다는 보톡스를 맞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만약 코와 미간 이 두 곳에 필러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중히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만 말하니까 꼭 필러가 나쁜 시술인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아닌데요. 필러는 올바른 부위에 올바른 양과 방법으로 시술하면 분명히 효과가 좋은 시술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필러를 맞으면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부위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팔자주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주름 중 하나죠. 팔자주름이 깊으면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고 특히 입 주변이 꺼져 있으면 피곤한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팔자주름 필러는 바로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시술입니다. 팔자주름이 깊어 보이는 이유는 피부가 처지면서 꺼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인데 여기에 필러를 살짝 넣어주면 꺼진 부위가 채워지면서 주름이 완화되고 얼굴이 더 어려 보이는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팔자주름 필러의 가장 큰 장점은
시술 직후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팔자주름의 다른 시술들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필러는 맞자마자 꺼진 부위가 채워지면서 즉각적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꺼진 볼입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길어 보이지? 이런 고민이 있는 분 계시죠? 필러는 이렇게 볼살이 없어서 얼굴이 너무 길어 보이거나 광대가 도드라져 보이는 분들께 추천하는 시술이에요. 볼이 너무 꺼져 있으면 얼굴이 날카로워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 필러로 볼륨을 살짝 채워주면 얼굴이 한층 부드럽고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턱끝입니다. 특히 무턱이거나 턱끝이 뭉툭한 분들, 턱이 작아서 얼굴형이 애매한 분들은 턱끝 필러로 얼굴 라인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턱 끝에 살짝 필러를 넣어주면 턱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오면서 얼굴이 더 갸름하고 예쁜 V라인이 됩니다. 그리고 필러는 성형수술처럼 큰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살짝씩 조정하면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얼굴형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시술이에요. 특히 턱끝 필러는 소량만 넣어도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성비도 좋은 시술인데요. 한번 맞으면 최소 1-2년 정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자연스럽게 얼굴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입술입니다. 입술은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인상을 결정하는 부위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입술 필러는 입술이 얇아서 비율이 맞지 않은 분들 혹은 입술 볼륨을 살리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시술이에요. 거기다 입술 필러는 단순히 볼륨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입꼬리 부분을 조절해서 더 생기 있게 보이게 하거나 입술 라인을 또렷하게 정리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비율을 맞춰주면 전체적인 얼굴의 조화가 더 좋아지면서 인상이 훨씬 더 세련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추천 부위는 귀 필러입니다. 귀 필러? 귀까지 필러를 맞는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요즘 정말 핫한 시술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귀 필러를 문의도 하고 시술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귀 필러는 단순히 귀의 크기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입체감을 더하고 작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시술이에요. 특히 귓볼이 얇거나 작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얼굴이 넓어 보일 수 있는데 이때 귀가 앞으로 나오면 중안면부가 슬림해지고 얼굴이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도 안면부 중에서도 제일 약한 편에 속하고 멍이나 붓기도 다른 부위에 비해서 회복이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시술로 입체적인 얼굴을 만들고 싶거나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시술입니다. 자, 오늘은 필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라도 이미 시술을 받으셨다면 현재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러가 퍼지진 않았는지, 모양이 변하고 있진 않은지 체크해보시고 필요하면 전문의와 상담해서 필러를 녹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필러가 나쁜 건 아니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형과 시술 부위에 따라서 필러가 확실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팔자주름이나 꺼진 볼, 턱끝 같은 부위는 적절한 필러 시술을 통해서 더 어려 보이고 입체적인 얼굴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필러를 맞기 전에 반드시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안전하게 시술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 맞으면 얼굴이 확 달라질 수 있는 시술이지만 잘못 맞으면 오히려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필러 시술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한 정보 많이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필러 시술로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